마지막으로 이제 AMD 롬 128코어짜리는 100초니까 네, 이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라서 그 RTX 3090 8초를 이제 한 배로 잡고 나서는 얼만큼 더 오래 걸렸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느린 거죠. 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것을 가져왔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 맥북을 사기 전에 맥북으로 딥러닝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영상이 드디어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조회수 1만을 넘은 영상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어떤 것들에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좀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든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든 간에 이제 뭐 어떤 쪽이든 학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딥러닝과 그 다음에 맥북 프로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로 혹은 맥으로 딥러닝을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M1 Max와 M1 Pro가 나오면서 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증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죠. 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맥북 프로를 이제 구매하면서 이걸로 전문적인 매우 무거운 모델을 이제 돌리진 못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뭐 토이 모델 같은 걸 돌리든지 아니면은 뭐 케글 같은 그런 컴피티션 용으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딥러닝 서버 같은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은데, 근데 딥러닝 서버가 이제 뭐 알다시피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기본 한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예산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좀 그것을 이제 구매하고 구매를 한다 치더라도 이제 자기 집에서 운용을 하기에는 또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형 맥북 프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딥러닝을 맥북에서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단순히 돌린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쓸만하게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이 쓰이는 GPU나 뭐 CPU에 대해서 얼만큼 빠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비교할 것들은 총 8개의 비교군이 있어요. 8개의 아이템이 있어서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총 8개의 그런 아이템인데, 그 중에 3개는 여기 이제 엔비디아사의 그런 GPU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보이시죠? 그리고 1번은 엔비디아 GTX 1080 Ti. 이건 아마 2017년쯤인가 나왔을 텐데, 그 나왔을 때는 되게 이제 그 최고급 라인이었고, 그러니까 소매가가 한 130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메모리는 11기가 전용 메모리가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약간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되게 큰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성능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엔비디아 쿼드로 RTX 8000이에요. 쿼드로는 되게 그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에 쓰이는 그 네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GTX, GeForce라고도 하죠. GeForce, 그 다음에 뭐 쿼드로, 타이탄 이렇게 있는데, GeForce는 게이밍 그리고 일반 용도고, 그 다음에 쿼드로는 좀 더 전문가용, 뭐 3D 뭐 CAD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딥러닝을 하는 분들도 이제 쿼드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 타이탄은 아마 GTX, 그러니까 GeForce보다는 약간 좋지만은 쿼드로보다는 안 좋은 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지셔닝이 자꾸 좀 해가 가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기준으로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쿼드로 RTX 8000이라는 것은 특징이 이 48기가짜리 이제 전용 GPU 램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또 이게 가장 최신 정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48기가짜리 GPU, 단일 GPU 그 전용 메모리가 가장 최대의 메모리였어요. 이 쿼드로 8000 이후에 3번 나오는 RTX 3090 같은 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도 이제 메모리가 24기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쿼드로 8000은 RTX 8000은 48기가짜리 이제 전용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 덩치가 큰 모델도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드로 8000이고, 이것은 아마 가격이 한 700에서 1000만원 그 사이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좀 비싼 그래픽 카드예요. 그리고 3번은 이제 RTX 3090. 지금 현재로선 가장 아마 빠른 그래픽 카드일 거고요. 뭐 진짜 뭐 A100 같은 그런 엄청 좋은 그래픽 카드 말고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24기가의 전용 메모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 위에 나오는 쿼드로 RTX 8000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진영에서 쓰이는 그런 그래픽 카드고요. 나름대로 되게 엔트리급 이제 1080 Ti, 그 다음에 매우 전문가급 쿼드로 RTX 8000, 그 다음에 약간 좀 가성비의 RTX 3090. 가성비지만은 결코 이제 만만한 놈이 아닌 3090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의 그 엔비디아 GPU 라인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애플이죠. 애플에서 M1 Max. M1 Max인데 M1 Max도 우리가 이 맥을 CPU만 쓸 수 있고 또는 GPU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1 Max에서 GPU를 쓰는 게 그 GPU 가속기 이름을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탈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쿠다가 있죠. 그 AMD는 오픈GL이 있는데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메탈이라고 해요. GPU라고 할까 그냥 GPU. 네, 사실은 이 4번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M1 Max의 GPU가 얼마나 엔비디아의 그 GPU에 비해서 빠른지 혹은 이제 얼마나 좀 느린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CPU 영역이에요. 5번은 뭐냐면은 이제 M1 Max에서 GPU 안 쓰고 CPU를 쓰면 얼만큼 이제 속도가 나올지 이게 관건인 거고, 6번부터는 그 이제 M1 Max의 CPU를 봤으니까 다른 그런 라인업의 CPU는 얼마나 빠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6번은 인텔의 i9 10920X예요. 그러니까 10920X인데 이 X가 붙는다는 것은 인텔의 데스크탑 라인 중에서 되게 그래도 하이 퍼포먼스거든요. 그래갖고 i9도 일단은 그 개인용 CPU 중에서는 되게 상위 포지션에 속하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래갖고 i9 10920은 칩셋에 i9, 그 다음에 20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선 이 익스트림 라인에서 붙는 건데 이제 CPU가 12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비교할 것은 AMD의 Ryzen 3990X인데 얘는 개인 PC용인데 CPU 코어가 무려 64코어가 있어요. 엄청 성능이 좋은 거고요. 얘는 그래도 가격도 비싸고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0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CPU 부품 한 개만 해서 500인데 나머지랑 다 같이 맞추면은 뭐 메모리든 메인보드 파워 같이 다 맞추면 한 1000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가성비예요. 왜냐면은 CPU 하나에 64코어가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없거든요. 인텔에서는 아예 없고 AMD가 이제 이때 3990X가 처음 나온 건데, 이건 사실은 비싸지만은 엄청 가성비가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MD의 ROM이라는 건데, AMD ROM 라인은 이제 AMD 중에서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리고 AMD Ryzen 같은 경우는 개인 PC용이라서 우리가 쉽게 구매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AMD ROM 같은 경우는 서버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7H1이라고 이게 한 개당 64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990X랑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디테일로 가면 다르지만은 그냥 무식하게 보면은 코어 수는 한 개당 64코어니까 이 3990X랑 거의 똑같죠. 같은데 이제 그거를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서버용은 CPU 코어를 2개씩 넣을 수 있거든요. 2개 혹은 4개씩 넣을 수 있는데, 그래갖고 64코어짜리를 저희가 2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총 128코어의 그런 물리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8번은 사실은 진짜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되게 고성능 그런 컴퓨터고요. 메모리도 이제 768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비싼 거고요. 이거는 뭐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서버용 롬 CPU를 이제 2개 가진다. 그러면 개당 뭐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CPU 값만 해도 한 1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M1 Max의 GPU 같은, 그러니까 랩탑의 GPU가 진짜 그 서버용의 128코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CPU, 그리고 뭐 컴퓨터 전체로 하면 한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될 텐데, 정말 그렇게 고가의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좀 말이 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비교할지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비교를 할 모델은 이제 데이터셋은 엠니스트고요. 간단한 CNN 모델을 좀 써서 하려고 해요. 일단 혹시나 뭐 딥러닝 처음이신 분은 CNN이 뭔지는 이제 뭐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미지 분야에서 이미지 인식이나 이미지 분류 뭐 그런 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CNN이라는 것은 뭐 딥러닝 공부하시면은 차차 알게 될 거니까 그냥 뭐 그런 걸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엠니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엠니스트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을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공부하면서 쓰이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구글에 이제 엠니스트가 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구글에서 이제 우리가 엠니스트가 뭔지, 엠니스트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나오죠. 엠니스트 핸드리튼 디지털 데이터셋이라고, 이게 손 글씨를 판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은 여기 위쪽에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위에 숫자가 있고, 이런 숫자가 지금 레이블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여기 아래 보면 4라고 돼 있죠. 이건 1이 있으면은 아래 1이 있고, 컴퓨터한테 이런 숫자 이미지를 주고, 이게 이 숫자를 정확하게 특정 레이블로 잘 분류를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그런 취지고요. 이것은 왜 많이 쓰이냐면은 그냥 뭐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데이터셋이 그렇게 막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 딥러닝을 접할 때 진짜 그 딥러닝의 헬로 월드 같은 그런 뭐랄까 데이터셋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딥러닝을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이제 쓰는 데이터가 엠니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통 벤치마크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오늘은 이 자료를 이용할 거고,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CNN 모델을 이제 사용할 건데, CNN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그 데모를 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사용한 그런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 여기 있는데, 저는 텐서플로우를 좀 이제 이용했고요. 텐서플로우는 이것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무료 오픈소스 이제 딥러닝 툴이고요. 뭐 이제 뒤에 GPU 셀렉션 하는 거 있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제 3개를 쌓아가지고 이제 각자 노드를 512, 512, 512 하고, 그 다음에 플래튼 해서 이 댄스 레이어를 이제 2048, 그 다음에 마지막 10개의 그런 0부터 9까지의 그런 숫자로 분류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것은 뭐 특별할 건 딱히 없고, 이걸 뭐 모르시는 분들 그냥 뭐 이런 구조를, 이런 모델을 썼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게, 사실은 원래 이 모델이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원래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test.5 이게 제가 처음에 다운받았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32, 64 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가벼운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하니까 너무 좀 빨리 끝나더라고요. 뭐 몇 초 안에 끝나가지고 너무 좀 변별력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노드의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1024로 해서, 원래는 배치 사이즈가 64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 64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좀 더 메모리 부하도 좀 주고 하기 위해서 이제 1024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엠니스트 자료를 써서 이제 CNN을 학습을 시키는데, 기존에 되게 가벼운 모델로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좀 부하를 주기 위해서 노드 수나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등을 좀 올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이제 실험을 가볼게요.
아래쪽 보시면 여기 이제 GPU 상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은 아마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엔비디아 1080 Ti거든요. 그래갖고 그래픽 카드가 지금 그래픽 메모리가 11기가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바로 돌려볼게요. 이게 이제 타임 파이썬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걸리는 시간을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제 쿼드로 RTX 8000에도 돌릴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쿼드로 8000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와가지고 RTX 3090에도 돌릴 거예요. 파이썬 테스트 2. 네. 이것도 이제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4번 5번인데 일단 4번 5번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빼놓을게요. 왜냐면은 얘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빼놓고, 또 얘네들은 좀 돌리면서 모니터링을 보면서 GPU나 그러니까 그 M1 Max의 GPU나 혹은 CPU를 돌릴 때 얼만큼 이제 뭐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열 같은 건 얼만큼 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갈게요. 6번에 인텔 i9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GPU 사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GPU 셀렉션에서 얘네들은 이제 GPU를 없애겠습니다. 네, GPU를 없애고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 CPU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죠? 10920X라고 되어 있고 3.5GHz의 그런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이제 보시면은 저기 시블링이라는 건 이제 뭐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코어가 총 24개인데 사실 이게 하이퍼스레딩 때문에 논리 코어가 24개인 거고 그래서 물리 코어는 12개예요. 그리고 2배 뻥튀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면은 이제 얘네는 쿠닥 없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CPU 프리퀀시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죠. 얘는 쿠닥 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번째거든요. 7번째는 이제 Ryzen 3990X이죠. 그래서 CPU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네, 여기는 390X 64코어로 되어 있죠. 4코어고 아래까지 가서 이제 시블링스를 보면은 네, 얘는 128개죠. 그러니까 AMD도 인텔의 그 하이퍼스레딩처럼 실제 코어가 1개이면은 걔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실제 코어는 물리 코어라고 해요. 피지컬 코어라고 하는데 실제 코어가 1개면은 얘를 논리적으로 2개로 이제 보이게끔 해서 이제 그 스레드로 좀 분리를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AMD는 이제 SMT라고 해요. SMT가 Simultaneous 뭐였지? 갑자기 기억 안 나. Simultaneous Multitasking?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SMT라고 해가지고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처럼 이제 실제 코어가 뭐 64개면은 걔를 이제 128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이제 논리 코어가 128개이고요. 똑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타임 파이썬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래 돌아가는 작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제 성능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해볼게요. 참고로만 이제 해보고,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은 AMD 이제 EPYC ROM 7H1인데 128코어죠. 보시면은 이제 AMD EPYC 7H1이 또 하나하나가 64코어인 거고, 얘는 보시면 프로세스 ID가 지금 0이거든요. 위에 보이시죠? 맨 밑으로 가면은 프로세스 ID가 이제 네, 127까지 있거든요. 네, 127까지 있기 때문에 128코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피지컬 아이디가 이제 그 실제로 CPU 번호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 피지컬 아이디가 0이죠. 그러니까 0번 CPU가 있고, 0번 CPU에는 이제 총 CPU 코어 수가 64개 있고, 마찬가지로 1번 CPU, 피지컬 1번 CPU도 코어 수가 64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돌아가는 작업이 없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CPU 수가 이제 US가 유저의 사용자인 거고, 여기 시스템 사용자인 건데,
자, 이게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아마 거의 제 성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3 GPU, 엔비디아 GPU 다 돌렸고요. 그 다음에 678 인텔과 AMD CPU를 다 돌렸고, 애플 빼고는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네,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1080 Ti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에폭당 이제 9초가 나왔어요. 9초씩 나와가지고 이게 총 지금 보면은 1, 2, 3, 4, 5 5개 에폭이 있고, 맨 마지막은 그냥 이거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에폭 5개는 트레이닝이고, 맨 마지막은 이제 테스트하는 거라서 그런 학습 모델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바로 프리딕션 하는 거라서 훨씬 이제 1초 만에 끝났죠. 두 번째, 이제 RTX 쿼드로 8000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2초고, 그 다음에 13초인데, 그 다음에 인프런스 같은 것도 2초고, 트레이닝이 처음에 22초, 그 다음에 뭐 13초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22초 같은 경우는 좀 불러오고, 뭐 GPU에 이제 옮기고 하는 데서 좀 걸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3번. 여기 이제 RTX 3090인데 처음엔 되게 엄청 오래 걸렸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뭐 드라이버 버전 같은 게 잘 안 맞거나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79초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 뒤에는 꾸준하게 8초가 나왔다. 제 생각에는 이 8초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돌리다 보면은 사실은 이 처음에 걸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폭당 나오는 그 숫자가, 그런 소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8초로 해주겠습니다. 생각보다 1080 Ti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일단은 8초고, 인프런스 같은 경우도 27초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GPU를 좀 초기화 시키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PU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죠. CPU 돌아가고 있는데, 6번에 인텔 i9 10920S CPU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6번의 탭에서 보시면은 한 이폭당 한 269초가 나오네요. 7번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이젠 390X 64코어짜리인데, 이 친구는 이미 아마 다른 데서 좀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좀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제 성능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서버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도 이제 쓰고 있어서 좀 이것은 감안해 주시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AMD 에픽 롬 이제 128코어짜리인데, 얘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행히 별로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거의 이제 제가 쓰고 있죠. 여기 보이시면은 CPU도 거의 12,000포인트, 12,000%인데 이게 거의 이제 한 120코어 정도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0초에서 110초 왔다 갔다 나오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CPU로 학습시키는 거는 확실히 GPU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좀 기다리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드디어 M1 Max에 대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과 5번 남았는데, 다시 올려보면은 4번은 이제 M1 Max GPU 32기가짜리고, 그 다음에 5번은 M1 Max의 CPU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4번을 한번 돌려볼게요. 4번을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모니터를, 이제 상태 모니터를 한번 켜보고, 여기 이제 CPU, 뭐 메모리, 위에 에너지, 디스크, 네트워크 다 이게 탭이 있어요. 그래서 CPU를 누르시면은 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별로 CPU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GPU, 여기 뒤에 보이시죠? GPU를 좀 탭을 이렇게 옮길게요. 눌러서. 그래갖고 GPU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OBS라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맥북에서 지금 화면 캡처도 하고 있고, 동시에 이 맥북 카메라를 써가지고 제 얼굴을 찍고 있는데, 이 OBS라는 프로그램이 은근히 되게 CPU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그 다음 GPU도 좀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녹화를 하면서 이제 하면은 성능이 이제 100% 안 나올 건데, 제가 나중에 이거를 녹화를 끈 다음에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녹화를 끈 다음에 돌린 것으로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4번 보이시죠? 이거 M1 Max의 GPU용으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액티비티 모니터를 켜고 돌리면은, 자, 한번 돌려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메탈 디바이스라고 뜨죠? 메탈 디바이스 M1 Max 나오고, 시스템 메모리 64기가이고, 파이썬 여기 있죠? 파이썬 3.9, 파이썬 3.9라고 지금 이제 열심히 돌고 있고, GPU 사용량이 지금 31.6이 되네요. 30%. 그러니까 지금 메탈 이 가속기에서 아직은 이게 최적화가 좀 덜 됐는지 GPU를 다 쓰진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팬이 돌고 있거든요. 팬이 돌고 있어서 좀 소리가 나고 있는데, GPU 이게 지금 보시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죠. 보시면은 이쪽에 급격하게 올라갔죠. 제가 원 하자마자. 그래서 거의 원래는 한 70도, 이것도 아마 그 OBS라고 제가 화면 캡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런을 하자마자 바로 거의 93도, 96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 보니까 부하는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도 보시면은 여기 토탈 파워 이제 보시면 지금 107W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런을 하자마자 원래 한 50W 정도 먹고 있다가 거의 이제 100W, 111W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CPU를 볼 수 있는데, CPU는 사실은 별로 늘진 않았네요. CPU는 사실 별로 쓰진 않고, 여기서 보시면 CPU도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GPU에 대해서 가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에 지금 팬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팬이 지금 RPM 많이 올라갔어요. RPM도 이 정도 돌다가 거의 런 하자마자 3000 중반대로 올라갔고요. 원래 RPM이 별로 없는 그 팬이 거의 돌진 않는데, 이게 화면을 놓고 하는 게 은근히 많이 자원을 먹나봐요. 화면 놓고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서 팬도 조금 돌고 있었습니다. 네, 전기를 꾸준히 많이 먹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한 이폭당 한 38초, 40초, 40초 왔다 갔다 하게 이제 속도가 걸린대요.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화면을 캡처 끈 다음에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다 기입을 할게요. CPU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방금 GPU였고, CPU 같은 건 얼마나 걸릴지. 여기 보시면은 아래 커맨드 그 창 보시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얼마큼 CPU를 쓰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OBS라고 지금 화면 캡처가 좀 많이 먹고 있어서 이게 이것도 성능을 모두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돌려볼게요. 바로 그러면은 자, 이제 맥북에서 그냥 그 CPU만 쓰고 있어요. CPU는 한 이제 4에서 500% 정도 쓰고 있고, 이 말은 코어를 4에서 5개 정도 코어를 쓰고 있고, GPU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고 있죠. 보시면은 CPU 이제 사용량이 지금 완전 미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쪽에서 GPU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CPU 사용량이 거의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는데 거의 지금 전체 100%를 쓰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효율 코어까지 다 끌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퍼포먼스 코어는 다 쓰는 것 같은데 효율 코어까지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100%를 찍는 거 보면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엄청 컴퓨터 버벅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기를 얼만큼 먹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오히려 이게 GPU를 안 쓰니까 전기 먹는 것은 제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메탈 가속 써가지고 GPU를 쓸 때는 전기를 한 110W 정도까지 먹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67W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GPU가 제가 알기로는 M1 Max가 쓸 수 있는 이제 맥스 GPU가 한 60W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 기본으로 시스템에 쓰는 한 50W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GPU가 쓰는 60W가 있어서 합치면 한 110W 뭐 그쯤 될 텐데, 그것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도 아까는 거의 90도 이렇게 넘게 올라갔는데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GPU 안 쓰니까 내려왔고, 지금 이게 아마 자꾸 끊기나? 제가 지금 녹화 중인데 이게 녹화를 한 결과물이 나중에 끊길지 안 끊길지 모르겠어요. 이 CPU가 과부하돼서 끊기면은 나중에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CPU를 쓰니까 확실히 엄청 느리거든요. 렉 걸려. 자, 이게 보이시죠? 나는 이 CPU를 써서 지금 반도 안 왔는데 아직도 한 9분쯤 남았어요. 일단 이건 취소를 할게요. 이 CPU로 학습하는 것은 도저히 방송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 96도, 97도 간 게 아까 앞쪽에서 GPU로 학습을 했을 때의 CPU 온도예요. 그때는 CPU는 별로 안 썼지만은 GPU 온도가 워낙 높아버리니까 CPU 온도도 같이 이제 그 같은 그 히트 파이프에 연결돼 있고, 이제 아니 같은 애초에 칩셋에 있죠. 같은 칩에 있기 때문에 이제 CPU 온도도 같이 올라간 건데, 근데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CPU 온도는 오히려 CPU로만 학습을 했을 때 CPU는 엄청 열심히 일하지만은 GPU가 대신 쉬기 때문에 이제 발열이 덜 나가지고 오히려 CPU 온도가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재밌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맥북 M1에서 돌리는 CPU 학습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이것도 화면 녹화를 끈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CPU 자원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서버에서 걸어놓은 것들 잘 돌아가는지 볼게요. 일단은 6번 아까 6번이 뭐였죠? 네, 인텔 i9 10920 12코어짜리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7번은 돌고 있고 8번 다 돌아갔어요. 제 생각에 7번은 그 다른 사람들이 좀 쓰고 있어서 다 그 모든 성능을 다 끌어내지 못한 것 같고 이건 아마 그 두 번째 이포 끝나면은 제가 이거 작업을 끌게요. 8번 같은 경우는 한 100초쯤 걸렸죠. 한 100초.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포 끝나면은 이 두 번째 이포 기준으로 이제 기입을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화면 녹화를 지금 끄고 GPU 이 M1 Max에서 이 맥북에서 GPU로도 한번 돌려보고 다시 CPU로도 돌려서 최대한 좀 그 성능을 끌어낸 상태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럼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CPU로 돌리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어제 그냥 돌려놓고 잠을 잔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4번, 5번 이제 남았잖아요. 4번 일단은 그 애플 M1 Max의 GPU 같은 경우는 어제 OBS 화면 녹화를 하면서 할 때는 한 42%, 2조 정도 나왔고 한 내폭당. 그 다음에 이게 점유율이 한 30%가 됐죠. 점유율 약 30%대.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OBS 이거 화면 녹화를 끈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한 34초, 33초 정도 나왔어요. 한 이폭당. 그리고 이제 인프런스 타임은 똑같이 4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백그라운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만큼 켜져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GPU 전용 머신들과는 달리 맥 같은 경우는 그 GPU 자원을 쉐어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M1 Max의 10코어짜리 8개의 퍼포먼스 코어랑 2개의 이피션시 코어를 썼을 때 속도가 얼만큼 나왔는지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한 이제 556초, 537초 이렇게 나왔죠. 이 정도로. 그래서 좀 한 600도 있고 한 500 초반도 있으니까 한 평균으로 550 정도로 잡을게요. 550초 정도가 생기고 인프런스 타임은 맨 마지막에 25초입니다. 네, 여기 이제 25초가 있죠. 화면 녹화 안 하고, 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이게 다 정리가 됐죠. 자, 가장 빠른 게 이게 엔비디아 역시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1080 Ti 같은 경우도 이제 한 9초 정도가 이게 1 이폭이 나오고, 인프런스 타임 이제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1초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쿼드로 RTX나 RTX 3090 다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뭐 인프런스 타임 같은 경우가 이제 27초 뭐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전에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마 GPU 버전 같은 거 문제로 초기화하고 뭐 그렇게 자료를 옮기고 하는데 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짧은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긴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90이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아마 뭐 버전 문제나 드라이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이제 한 10초 언저리의 그런 학습 이포크를 보여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M1 Max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녹화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확실히 좀 그 딥러닝에 쓰이는 GPU 점유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화면 녹화를 안 할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GPU 점유율이 65%쯤 됐고, 엔비디아 GPU 진영을 한 10초 정도라고 보시면은 8초라고 봐도 33초면은 한 4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게 뭐 쓸만한 4배, 5배 정도면 되게 우리가 3090 같은 거에서 비해서 되게 쓸만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건 되게 그냥 참고용이니까 좀 실전으로 쓸 때는 또 많이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CPU로 넘어가면은 이제 M1 Max는 약 550초, 엄청 느려졌죠. 그 다음에 AMD Ryzen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정당한 비교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 에픽 롬 같은 경우는 이제 128코어짜리인데 이 경우는 100초니까
한 GPU를 한 거에서 비해서 한 10배 정도 나왔죠. 이제 이게 통념상 사실 엔비디아 GPU 중에서는 뭐 어떻게 1080 Ti랑 RTX 3090이 이제 거의 같은 속도가 나오냐, 이거는 뭐 실험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모든 뭐 드라이버나 모든 뭐 텐서플로우 버전 같은 것을 다 일치시키고 한 게 아니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뭐 실험을 위해서 다 세팅을 한 환경을 모두 통제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각각 서버마다 깔려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그 GPU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다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호환되는 텐서플로우 그런 버전도 다르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실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서버라는 게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했다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엔비디아 진영은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되, 그래도 완전히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니까. 왜냐면 제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NN을 돌린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리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다른 케이스, 뭐 CNN이 아닌 뭐 RNN 같은 경우, 혹은 뭐 이제 뭐 GAN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GPU 학습에서 한 입폭 뭐 그런 것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전체 파이프라인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고 이제 GPU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 뭐랄까 사이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얘는 일단은 GPU 한 입폭, 학습에 대해서 한 입폭이랑 이제 학습된 모델에다가 적용하는 인퍼런스 타임 정도만 이제 테스트한 거고요. 제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읽어오고 학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은 딱 인퍼런스 뭐 내고, 그런 이제 부가적인 시간들이 확실히 이제 맥북에서 엄청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뭐 메모리가 뭐 DDR5 그리고 뭐 SSD가 되게 뭐 빠른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속도가 그냥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파이썬 시작해가지고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빌드 해서 이제 런하기까지, 그때까지 속도가 진짜 이거는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엄청 빨랐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GPU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전용 그래픽 카드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제가 일단은 이거 뭐 간단한 엠니스트 테스트이지만은 충분하게 제가 쓸 수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맥북에서 뭐 딥러닝 작업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뭐 연구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모델 좀 구조 짜가지고 그냥 뭐랄까 간단하게 그 테스트용으로 한번 런을 해보고, 이제 그 런이 잘 되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GPU에 옮겨가지고 GPU에서 런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테스트를 할 때도 그냥 매우 빨라가지고 되게 지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본격적인 게 아니라서 이 엠니스트 테스트 정도만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가 쓰는 이제 데이터랑 제가 쓰는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른 GPU랑 뭐 CPU랑 그 다음에 애플 M1 Max랑 비교한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이 표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표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M1 Max를 가지고 혹은 이제 애플 실리콘을 가지고 딥러닝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사실은 저번에 이제 영상을 그렇게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돌린 실수가 있어가지고 테스트 한 개만 더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저번에 제가 이제 1번인 엔비디아 GTX 1080 Ti가 매우 빠르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돌려보니까 그때 엠니스트 기본 코드를 돌렸더라고요. 제가 엠니스트 기본 코드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해서 더 무겁게 만든 다음에 돌렸었는데, 그 1번만 이제 기본 코드를 돌려가지고 훨씬 가벼운 모델을 돌렸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뭐 쿼드로나 이제 RTX 3090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요. 제가 그래갖고 다시 이것만 돌려볼게요.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1080 Ti로 지금 이제 다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갔습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25초 걸렸고요. 아마 이건 GPU 초기화하고 데이터 불러오는데 걸린 시간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15초씩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여기 9초가 아니라 15초로 변경을 할게요.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른 RTX 3090을 이제 1로 잡고, 다른 것들이 얼만큼 더 속도가 걸렸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한 배라고 치면은 13 나누기 8해서 얘는 1.625배, 그 다음에 얘는 15 나누기 8 하면은 150 나누기 8. 마지막으로 이제 AMD 롬 128코어짜리는 100초니까 네, 이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라서 그 RTX 3090 8초를 이제 한 배로 잡고 나서는 얼만큼 더 오래 걸렸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느린 거죠. 이 RTX 3090이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빨랐던 게 이제 2번 RTX 쿼드로 RTX가 그 다음에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GTX 1080 Ti, 이렇게 우리 뭐 예상대로 이제 엔비디아 진영의 그래픽 카드들이 당연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게 우리 애플 M1 Max GPU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보니까 이게 3090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렸거든요. 매우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 3090은 진짜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그런 GPU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비해서 뭐 랩탑에서 그냥 한 4배 정도, 5배 정도 느리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네,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애플 안에서도, M1 Max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GPU를 쓰면은 4.125배인데 만약 CPU는 68.75배,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한 16배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 M1 Max의 GPU가 CPU보다는 그 딥러닝 할 때는 한 16배 정도의 차이가 난 걸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 M1 Max의 CPU 자체도 성능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인텔 i9 10920X 12코어짜리나 아니면은 AMD 이제 128코어짜리랑 비교했을 때는 좀 느린 걸 알 수 있죠. 인텔과 비교했을 때는 한 2배 정도가 좀 더 느리고, 네, 그리고 이제 AMD 서버용 128코어랑 비교했을 때는 한 5배 정도가 느린데, 뭐 이거는 CPU고 랩탑용 CPU니까 이제 좀 이해는 가고, 이게 다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코어 수대로 이게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각각 제조사 애플, 그 다음에 인텔, AMD 각각에 대해서 텐서플로우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얼만큼 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인텔이 되게 그 딥러닝 같은 뭐랄까 라이브러리 그런 툴에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인텔이 이렇게 12코어만을 가지고도 AMD의 128코어랑 속도 차이가 한 2배, 3배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더 인텔의 딥러닝 쪽이 좀 특화가 되어 있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지금 이 보신 테이블이 40분이 넘는 영상의 그런 압축판인데, 바쁘신 분은 여기만 보셔도 되고,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다음에 또 실사용하면서 뭐 또 다른 비교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또 가져와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